미국이 노골적으로 반도체 동맹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일명 칩4 동맹인데요. 아직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1위인 반도체 강국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일명 칩4 동맹에 한국이 참여를 고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 주요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24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8월 24일은 한중수교 30주년이기도 하기에 미국의 노골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이제는 중립 외교 노선을 타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칩4 동맹에 동의하는 순간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이 힘들어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칩4 동맹은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제안한 4개국 반도체 동맹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인 셈입니다. 중국을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고 4개국 공급망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 동맹이 완성되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규제 등의 수단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에서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인데 여기서 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칩4 동맹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막힌다면 한국으로서는 치명상이 되겠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진행할 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미국의 공장을 더 많이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 등 우려국가에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 분야와 공장 증설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을 손절하라는 간접적인 이야기겠죠. 최근 삼성전자에서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20년 동안 11개의 공장을 세우고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약 250조 원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투자에 대한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라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 결정할게. 이런 뜻이겠죠. 이처럼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8월 24일에는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겁니다. 칩4 동맹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안 들어갈 건지 말이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칩4 동맹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 시장이 엄청 크기는 하지만 미국의 심기를 건들면 반도체 생산을 하기 힘든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생산이 되어야 판매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힘의 논리에서 미국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이자 반도체 주도권을 가진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칩4 동맹에 들어간다 해도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앞서간다는 전제라면 말이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자 고급 스마트폰의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바로 미국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중국은 애플 아이폰과 애플이 만들어 놓은 중국 내 일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철저하게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 시리즈 칩을 개발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성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도 화웨이가 제외된 상황에서 아이폰 이외에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아이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A 시리즈 같은 고성능의 비메모리 반도체나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을 계속 개발해 시장에 공급한다면 칩4 동맹을 들어간다 해도 중국에서 안 살 수가 없겠죠.
이처럼 기술로 앞서 나가지 않는다면 중국의 저가 반도체에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 중국의 저가 반도체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1위가 반도체지만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1위 품목도 반도체라고 하면 정말 놀랄 노자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팩트예요. 쉽게 이야기해 우리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반대로는 중저가 반도체를 중국에서 점점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D램보다 기술 격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추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D램 기술 격차는 5년이지만 낸드 플래시는 고작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중국 반도체 굴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육성 중인 국유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 즉 양쯔 메모리가 올해 말 세계 최초로 232단 3차원 낸드 플래시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애초 계획한 19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건너뛰고 꿈의 기술로 불리는 200단 이상의 8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에 곧바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다만 176단 낸드 플래시 양산 경험도 없는 YMTC가 192단을 넘어 200단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위협보다는 허풍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등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 2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일 겁니다. 앞선 기술로 그 전 제품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새 제품을 출시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구매를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 표준에서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압살하는 경우겠죠. 인텔이 민기적거려서 아직 D램에서 DDR5 보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먼저 준비하고 수요에 대비해 생산량을 맞춰 놓는다거나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대만 TSMC를 겨냥해 3나노 기술에서 GAA 기술을 도입해 가격도 비슷하게 맞추면서 앞서 나간다면 한국의 반도체를 중국이 외면할 이유는 없어질 겁니다. 대체제가 없다면 말이죠. 결국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겠죠.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될 요소가 기술이기 때문일 겁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의 반도체 수입 국가 점유율이 바뀌었는데요. 놀랍게도 대만과 일본의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미국과 한국은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을 주도한 미국보다 한국의 점유율 하락이 더 심각했는데요. 2018년 대비 지난해 대만의 중국 반도체 수입 점유율은 4.4%포인트, 일본 1.8%포인트 각각 늘어난 반면 한국은 5.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점유율 감소폭은 미국 0.3%포인트보다 더 컸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이미 과거부터 반중국을 외치는데 한국 반도체 점유율만 하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4,686억 달러, 우리 돈 약 583조 원으로 원유 수입 2,550억 달러의 약 1.8배에 달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2020년 반도체 자금률 40% 달성에 도전했습니다. 계획보다는 느리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텐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력이 답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칩4 동맹이 시작된다면 정치적으로 점점 미국 편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술력만 담보할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대만과 일본처럼 중국에서 점유율을 다시 높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